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채팅에 나온 얘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여자 시청자가 몇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젊은 아가씨 시청자가 없습니다. 제 방송 여자 시청자분들은요, 한 30대 분들, 40대 분들, 주부님도 보시더라고요. 별로 볼만한 채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 고민 사연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저분이 굉장히 뭔가 이 천진난만한, 느낌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서울에서 상경해서 어떻게 사시길래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부동산이 비싸서 월세 노예가 많은 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삶을 동경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뭔가 이제 문명적으로 아니면 뭔가 이제 관광적으로 시대적으로 뭔가 훨씬 더 잘 돼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왠지 좋은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뭔가 놀 곳도 많을 것 같고, 그런 환상 다 있잖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떨까? 막상 가보면, 살아보면 어떨까? 예. 이게 좀 미디어가 이제 보면 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비싸고 잘난 것만 보여줘요. 예. 그래서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서울 사람들이 가장 뭐 돈 걱정하는 사람 없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핑크님 잘 들으세요. 자, 서울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다. 당연하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예. 서울 여자 이쁜 여자가 많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쁘다는 기준이 정말 태생적으로 모태 미인이다. 정말 훈녀다.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떤 사이언스, 이 테크닉의 기술을 뭔가 혜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예, 뭔가 사이언스의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왜냐하면 뭔가 눈매가 좀 비슷해요. 특히 강남권이나 어떤 그런 비싼 동네, 마영서 같은 지역을 가보시면 지하철 타보신 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같은 데서 뭔가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특히 마스크 쓰잖아. 마스크 쓰면 눈만 보이잖아요. 눈만 보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그리고 약간 얼굴이 절대 동양인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눈이 좀 비정상적으로 크고 코가 너무 이제 오똑한 정도가 아니라 코에 무슨 분필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 분필 하나가. 예. 눈도 뭔가 눈 밑에 이제 앞팀이라고 하죠. 여기 눈 밑에 무슨 그 새우깡 하나 들어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많이 보잖아. 그럼 뭔가 불편해 이게. 그런 사람이 자주 보여.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런 분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이뻐 보여요, 핑크님. 쌍꺼풀수는 괜찮아. 근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아닌 뭔가 인조인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예. 특히 서울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체리핑크님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왜 붕어형이거나 여기 시청자분들은 왜 서울살이를 다 힘들다고 얘기하시지? 괜찮은 것도 있으니까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단지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이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다뤄.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제 뭐 홍대나 강남이나 이렇게 뭔가 이제 삐까번쩍하고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차 굴리고 이런 거 놀러 가는 것만 나오지. 이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방의 상경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그거 아십니까? 자,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서울의 모습은 서울 모습이 한 20%도 안 돼요. 보통 대부분 서울이라고 나오는 곳은 강남, 그리고 마영성. 저 서울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서울이 없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군생할 때 서울을 좀 많이 경험해서 별로 서울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군대에서 서울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지방 사람도 힘들겠지만 서울에서 상경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힘든데 이걸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아. 지방 사람이 서울의 라이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밖에 없어요. 미디어밖에. 네. 근데 미디어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오니까 당연히 힘든 걸 모르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연락을 하잖아요. 너 서울 생활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해. 걱정할까봐. 괜히 꿀릴까봐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 월세 내에 많은 감이라 물어봤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월세 노예입니다. 예, 월세가 꽤 많이 비싸요. 부산은 그렇게 월세가 비싸지 않을걸요? 부산이 한 3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부산대 같은 데 가보면. 대학가 같은 데 원룸 싸잖아요. 대구도 경부대 같은 경우 원룸이 25에 30이에요. 물론 좀 좋은 데는 40까지 받는 것도 있지만 한 25에 30이면 무난하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서울은 60이에요. 서울은 문제가 지금 60에서 더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가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전세로 이제 전세 대출로 이제 살던 사람들도 전세 대출 그 금리 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 바에는 월세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월세를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관리비 빼고 60이에요. 관리비 빼고. 서울은 관리비 포함하는 곳이 없어요. 네, 관리를 포함해서 60이 아니라 관리비 따로 60이에요. 그러니까 60 내고 관리비를 또 내야 돼요. 뭐 월세가 비싸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 뭐 서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서울이 뭐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래, 뭐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비싸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월세가 비싼 대신에 비싼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비싸요. 바로 이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가 비싼 게 시작이고 다른 거 다 비싸. 네. 서울에 일단 마트가 없어요. 다 그만큼 내요. 핑크니 다 그만큼 내. 그래서 자식을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등골이 휘어져요. 네. 핑크니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 잘 봐가지고 서울에 이제 유수의 대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예, 하피도 비싸죠. 하피도 한 4, 500 합니다. 600 하는 것도 있고. 예, 한 4, 500 정도 하죠. 방세도 한, 대학 가면요, 한 60불러요. 그 고시원 수준의 방인데 60불입니다. 55에서 60. 예. 서울의 대학가는요, 50m로가 없어요. 50m로가 없습니다. 예. 옥탑방 이런 것도 50이에요. 예. 방도 그렇다고 막 넓은 방도 아니야. 예. 화장실 밖에 있어요. 샤워도 밖에 가서 해야 돼. 그런데 50이야. 거기다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근데 서울이 또 밥값도 비싸거든요. 다 비싸요. 그러니까, 뭐 월세만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물건 다 비쌉니다. 만약에 님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화여대 갔잖아요. 이화여대는 진짜 부잣집에 되면 가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네. 만약에 지방에 이제 고등학생 여자분이 여고생이 만약에 수능을 봐가지고 이화여대 붙었다. 그럼 웬만하면 못 가. 등골 휘어집니다 진짜. 부모님 집 팔아야 돼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핑크님.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야. 그런데 굉장히 많아. 서울이 개발 다 됐을 것 같잖아. 막상 대학가는 개발 잘 안 돼 있어요. 후미진데 많습니다. 후미진데. 특히 이화여대가 등록금 전국 단위로 제일 비싸지 않나요? 제일 비싸잖아. 그 이화여대 등록금은 비싸겠습니까? 아니죠. 월세도 비싸고 다 비싸죠. 특히 이화여대 근처가 어디냐? 그 홍대 쪽이잖아. 젊은이대 거리. 그 서대문 그쪽이잖아요. 그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월세만 비싸면 그래도 다른 게 뭐 덜 비싸면 이해하겠는데, 다른 물가도 비싸.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서울에 상경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일은 하는데 돈을 못 모읍니다. 이게 큽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잘 들으세요, 핑크님. 만약에 뭐 서울 살이 힘들어도 이것저것 다 뜯어 내가 달에 얼마씩 모은다 하면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돈 모아서 나중에 전셋집 마련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서울에서 월세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돈을 못 모아요.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냥 돈 들어오면 생활비 내고 뭐 이것저것 하면 돈이 없어. 나이만 차는 거예요. 일은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좀 많이 안 되죠? 왜 돈을 못 모으지? 물론 돈을 모으는 사람은 모읍니다. 모으는데 보통 서울에서 일을 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저 김동님이 서울에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이제 경험하신 분인데, 저분도 지방 사람이거든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제 상경에서 사는 분인데, 보통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가 못 도와준 분들이 많아요. 부모가 도와준 부모님 능력이 있는 거야. 부모가 도와주기 좀 빡신 게, 자식이 좀 그래도 서울에서 좀 기 좀 펴고 살려면 전세금 정도, 예, 집에서 이제 전세금 정도는 이제 마련해줘야 되는데, 서울에 원룸 전세가 1억 5천이 넘어요. 기본 1억 5천. 비싼 건 2억. 원룸, 5평짜리 원룸. 뭐 크게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런 원룸이 전세가 1억 5천 플러스 알파까지 간다니까요. 대학가 같은 경우에. 싼 데 가면 1억 초반대. 아니, 더 비싸요. 빌라 전세 싸지 않냐고. 빌라 전세도 한 3억 할걸요, 아마? 3억 할걸요? 전세도? 한 2억에 3억 할걸요? 제일 좋은 직장이 많다고 하는데 무슨 제일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직장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일 좋은 직장이라면 뭐 언론사, 방송사, 대기업 본사 이거잖아요. 거기는 엘리트들만 들어가죠. 스펙 좋은 사람들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지방에 상경한 사람 중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기는 서울 토박이들도 들어간 사람 몇 명 없는데.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방에 상경한 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일 하면서 얼마 벌면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남자분도 그렇겠지만 남자분들은 뭐 배달도 하면서 이것저것 투자 쓰리잡 하고 여자분들도 아마 투자 쓰리잡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여자분들이 보통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야. 부모님 간섭도 없어지고 내가 월세 내고 있지만 여자분들이 보통 한 200에서 220 벌 거예요. 제가 통계청에서 자주 보여드릴게요. 예. 생각보니까 이제 20대 여자분들 중위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세금 떼면 딱 거의 200 언저리예요. 그 돈 받는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도. 그 돈 받아가지고 서울 물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 월세 내고 뭐 공과금 내면 서울분들 그런 말 하거든. 숨만 쉬어도 100 나간다고. 진짜 숨만 쉬어도 100 나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요. 핑크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 서울이 배달 라이들의 천국이라 하잖아요. 괜히 천국이 아니라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과거시 대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제 방송에 배달 라이더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분들 다 수도권에서 일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배달 라이더를 이제 가는 장소, 배달을 직접 해주는 장소가 대부분 뭐냐?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이에요. 혼자 사는 곳.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시켜먹어. 서울 또 배달 단가 비싸잖아요. 보통 배달 한 달에 시켜먹는 분들이 한 50 나오는 것 같아요, 달에. 달에 50, 10kg만. 그리고 배달 음식만 먹으면 다행이게 또 커피도 먹을 거 아니야. 또 서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울이요, 내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모르겠어요. 이런 좀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커피가 잘 없어요. 저가 커피가. 서울이 스타벅스가 많잖아요. 서울이 가보면 나는 저가 커피 못 봤습니다. 아직 서울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먹으면 돈이 없는 거야. 돈을 뭐 적게 모은다거나. 뭐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은 모으겠죠. 이게 잘 찾아야겠죠. 김동님. 아주 잘 찾아야겠지. 보통 이제 뷰가 좋고 있잖아요. 목이 좋은 데는 또 스타벅스가 다 쥐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다 쥐고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하면 돈이 없는 거야, 이제.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살고는 있지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젊었을 때야 뭐 서울이 굉장히 멋지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 생각을 하는데 나이 먹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나이 먹고 나서.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중에 돈을 제대로 모았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특히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지원 못 받고 아니면 정말 괜찮은 직장을 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방송에 증언하는 것과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산을 때릴 수 있잖아요. 안 살아봐도 돈 계산 때려보면 알잖아요. 그냥 계산 때려보면 돼. 생활비 뭐 얼마 버는데 공과금, 폰값 이런 거 대충 이제 계산기 때려서 이제 가계부 적어보면 내가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서울에 뽕이 취해가지고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다니까. 이게 또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또 서울에 한번 살아본 사람들은 또 안 내려오길래 그래. 자기가 사는 게 굉장히 뭔가 좀 형편없고 처량해도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서울에 한번 이제 발 들여봤잖아요. 여자분이 특히 좀 그런 게 있어. 여자분들이 한번 서울에 발을 들이잖아. 그러면 서울 근처로 이제 내가 벗어나는 것도 외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서울 외곽인데 아니면 서울 근교에 사는 것도 싫어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맛에 딱 들이다 보니. 근데 생각해봐. 라이프 스타일이 높은데 현실은 통장은 바닥이야.
가진 게 없어. 주머니는 앵꼬예요. 나이 들어서 답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여자분들이 보통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뭔가 어떤 그런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잘 못해요. 남자분들보다. 내가 현실이 안 좋고 내가 벌이가 안 좋고 답이 안 보이면 좀 몇 발 물러서야 되는데 계속 여기 있으려고 하잖아요. 답이 안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단기 알바 구하기 좋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서울 가면 이제 거의 N잡을 하는 거예요. N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쓰는 걸로 본업으로 이제 이걸 충당하기는 힘드니까 N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잡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일을 한다거나 주말에 택배 상하차 같은 물리창고 가서 일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서울에. 그래서 저는 마냥 서울에 상경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가겠죠. 가는데 내가 못 갔다고 해서 뭐 기죽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막상 뚜껑 까보면 내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막상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어떤 이 서울시티의 모습은 안 보이고 굉장히 좁디 좁은 채광도 안 들어오는 말이 방이지 거의 교도소 독방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비 쪼들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도 몰라요. 그래서 절대 미디어만으로 서울 삶을 또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서울 와가지고 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서울 와가지고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근데 돈 많이 벌고 잘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서울 사람들도 서울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서울에 자리 잡기가 힘든데 지방 사람은 자리 잡기가 쉽겠습니까? 더 어렵죠, 여러분. 서울 토박이분들도 부모님 집에 나와 사가지고 정착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뽕이 취해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더라도 정말 준비를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뭐 살아남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고층 빌딩의 어떤 그런 화려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